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알아보는 예산원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방정부의 예산 추적꾼이시죠.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나가고 어떻게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연락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다고 그랬는데 좀 짧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멘트를 줄이면서 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판다 소장님 활약 기대해 보고요. 그럼 오늘 파볼 예산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관련된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2019년에 착공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3년 이상 더 지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시민들에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2조 당초 총 예산도 총 사업비도 2조 1천억 원, 가늠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증액이 되면 3조 원도 훌쩍 넘게 되는 돈이에요. 많은. 네. 2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인터넷에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8천만 원씩 70년을 쓰면 2조를 쓸 수 있다고 하죠. 네. 아무튼 천문학적이라는 돈이라는 말 외에는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대 중반입니다. 3년 동안 절반도 못한 건데 지금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입니다. 원래 공사가 늦어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돈이 제때 투입이 안 되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래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논쟁이 많았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시민들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2019년도에 착공된 건데 201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으니 돈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을 거고 또 거기다가 공법이 약간씩 바뀌었죠. 저심도 쪽으로 지하로 변경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방음 문제 때문에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건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착공 3년 만에 예산의 30~40%가량을 더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건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왜 그걸 생각 못했냐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예, 그거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시민들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성과로 내세우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지금은 30%입니다만 당시에도 한 15% 이상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2019년도 그러니까 이용섭 전 시장님 임기 안에 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최종 하기로 했으면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다시 되짚어봤고 그걸 알렸어야 된다는 거죠. 반영이 됐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 들어가기 직전에도 전체 금액을 다시 산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들어갈 때는 정밀하게 좀 따져봤어야 되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었지 않냐. 무능행정이었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이거 밀실행정으로 가면서 성과주의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었냐. 그 피해를 지금 광주 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기가 늦어지고 있고 개통 시기가 좀 늦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조금씩은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3년 이상씩 늦춰지고 특히 이제 3단계 구간을 아예 착공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쇼크로 다가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에는 성과로 너무 임기 내에 뭔가 1단계는 적어도 끝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좀 급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작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돼서 기재부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하고 갔죠. 그래서 네. 이게 80년대의 리더십, 나를 따르라 이런 형태로 투명하지 않은 그런 밀실행정의 기회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용섭 시장이 SNS에 글을 좀 올렸는데요. 전문적인 검토 후에 개통 지연 소식을 밝히려고 했다라고 좀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문적 검토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낱낱이 좀 공개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광주 시민들이 되게 다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들 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서 같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행정부만 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추진했던 것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약 9천억 원 이상의 증액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KDI에서는 지금 그거를 계속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천억이라고 9,300억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것도 좀 전에 지금 그 경제 시간이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원자재 값이 또 엄청나게 올랐고 네. 또 기본 임금 부분도 좀 오르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게 정말 투명한 예산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들 뿐더러 기본적으로 저 KDI라고 하는 이 국책 연구기관 쪽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산정 작업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검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길어져서 네. 올 연말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예측할 뿐이지 더 늘어진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결론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게는 작게는 1조 정도 네. 아니면 더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는 간다고 할지라도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3단계 공사는 중지를 권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장 꿈에 부풀어 있던 3단계 탈감이, 지역 주민들은 또 상당히 낙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9천억 중에서도 또 우리 예산을 또 국비와 또 지방비를 또 따로 떼놓고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3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 사업은 60%가 국비고 40%가 네. 지방에서 되는 겁니다. 이걸 매칭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나머지 돈들을 또 광주시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건 사실은 풍선이어서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어나 버리는 거여서 이 지하철 예산을 늘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예산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갈 것인지 사실은 강기정 신임 시장님이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돈을 더 쓰면은 다른 데 돈을 못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지 예산이겠죠, 아무래도. 아마 먼저 손대는 게 복지 예산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예산 감시를 하면서 다른 지역을 가봤는데 한 개 대학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일대 인근의 시군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랄지 나머지 기재부 직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 있다? 이건 상당한 압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민들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공법이 좀 바뀐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인상이 있었다는 부분은 좀 호재이긴 하나 지금 정부가 돈을 줄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같이 움직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유튜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는 진짜 무산에 가까운 건가요? 또 1단계 구간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하셨어요. 아까 질문이 두 네. 개입니다. 일단. 3단계 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그쪽에서 인수위 발표에 의하면 공고하고 있다. 중지를. 그리고 1단계 공사는 언제 끝나냐? 이건 사실은 모릅니다. 네. 돈이 들어와야 이걸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네. 일단 인수위발은 3년 정도 늦어질 것이다. 했고.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예,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다음에 이용섭 시장은 이제 SNS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늦어도 서두르면 할수 있다. 2015년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뒤면은 적어도 1단계는 개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볼게요. 네,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하철 사업에 정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강기정 시장이 취임하면 수소 트램에 박차를 가하고 지하철 2호선은 지연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질문은 세 가지를 좀 분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하철 사업에 정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광주시가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논쟁 끝에 사실은 10년 정도 늦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됐다, 정부 협조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사실 우리 속담에 늦은 밥 먹고 새벽장 가려고 하는 이런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정부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수소 트램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등산 쪽에다 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하철 2호선 지연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폭염이고 장마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은 결국엔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장은 예산에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중앙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수소 트램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생명 존중의 도시계획을 다시 좀 전체적으로 짜서 자전거 타고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형태로 좀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돈을 더 쓰는 게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좀 정정을 하자면 이제 수소트램은 무등산 쪽이 아니고요. 이제 광주 시내에 농성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검토하고 있고, 농성에서 들어가는 쪽들은 네. 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까 뭐 최종 무산 그 3단계 구간이 최종 무산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예. 결국은 민산 8기에 이제 몫으로 남은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정치력을 그렇습니다. 발휘하고 예. 어쨌든 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겠죠. 예. 수기 단계까지 거쳐서 최종 하기로 했으면 이제 뭐 그거 하라고 단체장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3단계는 중지를 공고했지만 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사실 시장의 역할인 것이고 정치의 역할이죠.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별점을 좀 매기고 있잖아요. 예산운 시간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예산 운영과 집행 낮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점수가 짠데요. 원래 광주 지하철은 생겨서는 안 될 부분들이었죠. 이것은 그 대중교통은 약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1호선부터 대학도 가지도 않고 대중들이 많이 가는 터미널, 역도 가지도 않았던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었고, 이걸 보완하는 의미로 이제서야 2호선이 가는 건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참 점수를 높여줄 수도 없고 운영에 있어도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별점을 한 2개 정도, 그 이상은 못 줄 것 같습니다. 네. 생기지 않았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더 바른 방향으로 생겼어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지하철 문제는 정말 그 돈을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건데, 당시에 과연 광주시 지하철이 필요했을까? 혹시 다른 동네도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아쉽죠.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개인적인 예, 패널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 개인의 의견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고요. 네. 네. 어느덧 시사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누구나 이제 코로나 시대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재난지원금 예산 관련해서 분석하고 또 추적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미리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